안녕하세요. 저는 자유교양대학 천안글쓰기센터 주경미 교수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당황하는 일 중에 하나인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법, 이것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좋은 성적을 받는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서술형 시험을 왜 보는지,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그다음에 문제의 구성, 그다음에 답안 작성 방법, 답안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요렇게 다루겠습니다. 자, 서술형 시험의 목적은 모든 시험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인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서술형 답안 요령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답안 작성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과학 실험에서 구리선을 불꽃 반응 실험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랬어요. 답안 1과 답안 2를 한번 볼까요? 답안 2를 보면 구리선을 사용하면 그 선 자체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서술을 해요. 그런데 서술형 시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답안 2를 보면 알카리 금속이나 알카리토 금속의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을 겉불꽃에 넣으면 특유의 불꽃색이 나타나는데 이를 불꽃 반응이라 한다. 불꽃 반응은 시료의 성분을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런데 구리선을 불꽃 반응 실험에 사용하면 구리 성분이 불꽃과 만나 청록색으로 변하게 되어 정작 구리선에 묻힌 시료의 불꽃 반응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학 실험에 구리선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답안 1과 답안 2 어느 곳에 더 좋은 성적을 주겠어요? 당연히 답안 2죠. 예. 답안 1로 써놓고 내가 이거 다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답안 2에서 예, 빨간 색깔의 글씨들은 그 교과목에서 그 내용을 배울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 용어들을 잘 사용하면서 기술을 해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지요.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제가 냈던 건데요. 플러스 는이 없는 것 같은 의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문 현상에 대해서 이거 뭐예요? 설명하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답안 1은 요렇게 써 놓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이게 뭐냐면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PPT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렇게 써 놓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썼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설명하시오예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야 되죠. 자, 그래서 플러스 는이 없는으로 나타나는 의문 과정에서 적용된 의문 현상은 탈락 규칙과 비움 동화 규칙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탈락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한국어의 음절 구조가 CVC 구조이고 제약 현상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플러스 는이 의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비음 동화 현상이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유순 규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은 수업 시간에 다 다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가자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안 1과 답안 2 어느 곳에 더 좋은 성적을 주겠어요? 당연히 답안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형 답안 시험의 내용의 핵심은 묻고 있는 질문과 관련된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시처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작성자 스스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었음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감점이 되는 답안 유형은요. 핵심 개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답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불꽃 반응이 뭔지, 비음동화가 뭔지, 그다음에 탈락 계측이 뭔지, 핵심 개념이 정확히 제시됐죠. 그 단편적인 지식만 나열된 답안 이거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두서없이 장황하다든가 또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또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로 쓴 답안 이런 것들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형 답안은 질문이 주어지죠. 이때 핵심 개념과 주요 지시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답안 작성 전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 요런 순서로 적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핵심을 먼저 요약을 해 놓고 그리고 답안을 작성을 해야 빼먹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의 길이나 내용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학생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데요. 사실은 문제를 다시 쓰는 거로 시작하면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 용어나 학술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운 이런 전문 용어, 학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 지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평가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절한 연결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첫째, 둘째, 셋째, 뭐 결론적으로,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용어들이요. 그리고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예시를 통해서 답안의 요지를 보충하는 것도 자, 예시를 들 수 있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덧붙일 수 있으면 답안의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서술형 질문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서술형 질문은 핵심 주제어와 지시어로 나누어집니다. 자, 핵심 주제어는 답안 작성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 지식이고요. 지시어는 그것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 번째 거 볼까요? 소수 특권 세력의 권력 독점 및 횡포가 국가와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라.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쓴 것은 핵심 주제어이고 보라색으로 쓴 거는 지시어예요. 이 지시어에 맞게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하라 이랬는데 만약에 예를 들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주제어와 지시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 요구 사항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시어에 대한 이해와 이에 맞는 답안 작성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설명하기죠.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정의하라, 또는 뭐가 무엇인지 기술하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럴 때는 당연히 정의되어야 될, 설명되어야 될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하위 개념들을 설명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절연 재료에 대해 설명하라. 핵심 지시어 절연 재료. 그다음 핵심 개념을 절연 재료. 예, 서술 방식은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 절연 재료란 이런 거다라고 해서 정의되어야 할 개념을 문장 형식으로 정의를 했죠. 종전에는 뭐 이런 것들을 절연 재료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고 해당 예가 있으면 그런 예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핵심 개념에 대한 하위 분류를 했어요. 세 번째 단락이요. 중요한 절연 재료를 성상 조성에 따라 분류하면 기체 절연 재료, 액체 절연 재료, 무기고체 절연 재료, 유기섬유질 재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고 그 밑에 하위 분류한 개념들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쓴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 분석하기입니다. 분석하기는 A를 분석하라 또는 A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라 또는 A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는 유형인데요. 예를 한번 볼게요. 대학이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처음 시작, 문제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학이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뭐, 첫째,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둘째,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셋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자기계발 교육이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개괄하여 소개를 하고 나서요. 먼저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교육은 이렇게 해서 각 요소들을 차례대로 설명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상의 세 가지 교육들은 모든 연령의 주민들 대상으로 유기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원인 분석 대안 제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A의 원인을 찾아 기술하라 또는 뭐 A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논하라, A의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런 건데요. 이거는 어떤 원인이나 예상되는 결과를 항목별로 분류를 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부터 차례대로 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IT 분야 인력 부족 현상의 원인에 대해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자, IT 분야 인력 부족 현상, 원인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그럼 이게 두 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핵심 개념에 대한 일반적 상황을 제시를 하죠. 2020년에 경제활동 인구는 뭐 몇 명이 증가하는데 몇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IT 분야의 인력 부족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핵심 개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했으면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안의 효과에 대한 종합 기술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이 된다면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답안으로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교 대조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A와 B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는 비교해서 설명하라,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하라. 이런 그 문제 유형들인데요. 비교 대조하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비교나 대조할 항목의 특징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내용들을 비교, 대조해야 됩니다.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의 형성 과정을 바탕으로 동서양 학문의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먼저 비교할 항목의 특징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동양의 학문은 이런 특성이고 학문이 형성되는 것은 이런 특성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 A와 대상 B의 공통점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교나 대조를 할 때, 즉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공통된 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공통된 점을 먼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 A의 내용을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 B의 내용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A와 대상 B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이런 유형으로 비교 대조하기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자의 의도와 기대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의도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당연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안은 가능한 한 간결하면서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써야 됩니다. 장황하게 쓰는 거는 예 평가하는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출제자는 수업 시간에 가르친 전문 지식을 답안 작성자가 숙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서술형 답안에서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신 이유는 상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논하라. 설명하라."라는 문제를 냈는데 언어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언어의 기능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쓰면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쓰는 겁니다. 언어의 기능을 수업 시간에 예 지시적 기능, 정서적 기능, 명령적 기능, 뭐 매체적 기능 이렇게 막 나눠서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출제자는 쓰지 않은 내용, 정리되지 않은 글을 친절히 읽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어, 내가 이렇게 써놔도 교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겠지? 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교수님은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서술을 해야만 '아 이 학생이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교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서술해 내는 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그런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서술형 답안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글쓰기 상담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죽전 캠퍼스, 천안 캠퍼스 정보가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